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이도를 약간 높여보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풋 크레딧 스프레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옵션 영상을 보셨더라면 콜과 풋의 기본적인 정보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뜻을 모르시면 이 영상 이해가 하나도 안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영상들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준비되신 분들은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풋 크레딧 스프레드의 개념은 이와 같아요. 풋을 먼저 팔고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받은 프리미엄을 이용하여 더 싼 풋 옵션을 매수하는 거예요. 풋 옵션을 삼으로써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은 약간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풋 옵션을 매수하느라 지출한 돈보다 옵션을 매도하고 나서 받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좌에 크레딧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받은 프리미엄을 조금 내주는지, 풋을 매수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풋 크레딧 스프레드는 왜 하는지, 이 점들에 관하여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 문장으로 대답을 드리자면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스프레드 전략은 나의 예상이 완전히 틀렸을 경우에 위험을 제한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의 풋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단순히 풋 옵션을 매도하는 거에 비해 위험이 적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위험이 적다라는 뜻은 승률이 더 좋고 안전하거나 돈을 더 많이 벌거나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행사가가 10만 원 하는 옵션을 매도하려고 하면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해요. 내가 이 해당 주식을 1000만 원을 지불하고 매수를 한 경우에 회사가 망해서 영원으로 가요. 그렇다면 최대 잃을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이에요. 그죠? 1000만 원을 집어넣기 때문에 최대 잃을 수 있는 돈은 1000만 원인 거죠. 내가 풋옵션을 매도하다가 사야 되는 의무를 이행해야 될 때 나는 큰 돈을 주식에 넣기 싫다. 혹은 나는 옵션 파는 전략을 하고 싶은데 큰 돈이 없다. 라고 할 때 풋 크레딧 스프레드를 열 수 있어요. 풋을 매도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나는 이 주식을 홀딩을 하면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릴 자신이 있는지, 혹은 주가가 행사가까지 다가올 때 나는 손해를 보고 그냥 이 포지션을 닫을 건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요. 하지만 단순히 풋을 매도하는 거에서 풋 크레딧 스프레드로 바꾸면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거래소에 가서 풋 크레딧 스프레드 포지션을 열어볼게요. 행사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차트를 잠깐 봐보도록 하죠. 연준 미팅이 끝나고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틀 연속 하락 마감을 해준 상태이고, 지금 봤을 때는 단기적인 반등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QQQ에다가 풋 크레딧 스프레드를 한번 해볼게요. 가격대는 355 정도가 적당해 보여요. 여기 보이는 355달러의 매물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틀 연속 빠진 데다가 선물 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장기 이평선에 있는 모습이에요. 내일 반등이 오기를 기다리며 장이 열리면 풋 크레딧 스프레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9월 20일 금요일 장이 열렸습니다. 풋 크레딧 스프레드 포지션을 열어볼 건데요. 월요일 만기일을 설정하고 우리가 어제 봤던 355달러를 매도할 거예요. 그리고 354를 매수합니다. 계약은 하나를 할 거고 20달러에 주문을 넣어 볼게요. 지금 이 포지션을 열 때 100달러가 담보로 필요합니다. 주문을 집어넣고 잠시 기다려 볼게요. 거래가 체결됐고 프리미엄으로 20달러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제가 매매할 때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잠시 지나니까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조금 더 지나니까 가격이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355를 매도했는데 360일 이상을 갔어요. 주문을 넣어놨는데 일을 하는 사이에 주문이 체결됐어요. 10달러라는 수익을 챙기고 포지션을 닫습니다. 장마감 1시간쯤을 앞두고 주가가 다시 떨어졌네요. 오늘은 운과 타이밍이 좋았어요. 오늘 비록 하락 마감을 했는데 아직도 3달러의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장이 열렸을 때 3달러 이상 하락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고 20달러의 프리미엄을 다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풋 크레딧 스프레드를 이용해서 위쪽 혹은 옆으로 베팅을 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위쪽으로 베팅을 하려고 콜 옵션을 대신 샀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저처럼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팔지 않고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월요일에 장이 열리면 이 콜 옵션의 가치는 80%, 90%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풋 크레딧 스프레드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오늘 풋 옵션 매도 전략을 썼어요. 저번에 배웠던 캐시 스큐어 풋을 하려고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35,500달러가 필요해요. 행사가 355를 팔았기 때문에 35,500달러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단지 100달러로 비슷한 포지션을 열었어요. 이 두 개의 전략은 9월 25일 만기일이 됐을 때 주가가 355 이상에 있을 거다 라고 베팅을 하는 점에서 똑같아요. 단지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단점이 있다면 단순히 풋을 파는 거에 비해서 최대 수익은 적다는 점이에요. 제가 영상 초반에서 위험이 적다 라고 이런 표현을 계속 썼는데 위험이 적은 이유는 들어가는 돈이 적기 때문이에요. 포지션을 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에도 노출이 적겠죠. 이 영상에서 봐봤던 355달러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틀리고 우리가 지금 바로 하락장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손해볼 수 있는 돈은 100달러예요. 100달러를 집어넣기 때문에 100달러를 잃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20달러의 프리미엄 까먹으시면 안 돼요. 20달러는 받은 거기 때문에 총 잃을 수 있는 돈은 80달러예요. 이 QQQ의 가격이 300으로 가던 100으로 가던 최대한 잃을 수 있는 돈은 80달러예요. 내가 캐시스큐 풋을 이용해서 풋을 매도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 라고 하면 나는 355가 평균가인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십만 원을 잃을 수가 있고 수백만 원까지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그래프를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왼쪽에는 캐시 스큐어 풋이 있고 오른쪽에는 오늘 배웠던 풋 크레딧 스프레드가 있어요. 두 개의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두 개의 전략 모두 위쪽으로 갈 것 같을 때 쓰는 전략이에요. 왼쪽 편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을 지나서 하락을 하면 계속 손해가 나는 거예요. 오른쪽 편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을 지나서 하락을 하면 손해가 나다가 옆으로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포지션을 열 때 풋 옵션을 매수, 매도 동시에 했잖아요. 우리가 매수해 놓은 풋 옵션이 보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한정적이에요. 즉, 제가 앞에서 계속 말한 위험이 적다라고 표현을 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풋 크레딧 스프레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영상 콜 크레딧 스프레드에서 뵙도록 할게요.